이병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범의 절정 부분부터 결말 부분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을 앞에 부분에서 조금 복습을 좀 해보자면, 이 소설의 특징은 일단 구조 자체가 역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쵸? 구조적인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주는 의미, 그쵸? 구조와 제목이 주는 의미,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성격, 외모도 나왔었죠. 그다음 갈등 관계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절정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정 1부분부터 보면은 앞에 부분에서는 좀 이제 구장님한테 찾아가는 장면까지 바로 직전에 나왔었죠. 근데 구장님 역시 나를 설득하려고 들고, 구장님이 왜 나를 설득하려고 했냐라고 봤더니 구장님도 마름인 장인 영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소장농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를 은밀히 협박할 수도 있고 또 회유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들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길 다녀오고 나서 뭉태도 만났었죠. 그래서 뭉태도 만나고 했지만 결론인즉슨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오히려 갔다 왔으면서도 왜 그걸 제대로 못하느냐 하면서 장인 영감님에 대한, 그러니까 성례를 시켜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불편한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나가 뭐 어쩔 수 없이 저쪽 벽을 향해서 보면서 이렇게 나물 해온 걸 먹다가 저쪽 벽을 보면서 한다는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이런 그 주인공들의 성격들을 좀 알 수가 있죠. 뭐 점순이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이었다는 점, 나 같은 경우는 우직하면서도 약간 바보스러운 면도 있으면서 내외하는 거 순수하고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의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나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것들 통해서 성격을 조금 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정 1 부분도 좀 볼게요. 절정 1 부분에서는 이제 성내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이제 짓자고 누가 대기를 하냐면 장인한테 얘기를 하죠. 핑구님한테. 그쵸? 그래서 장인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쵸? 그래서 배가 아프다. 아이고 배야라고 꾀병을 부리죠. 그래서 장인님은 일어나라고 나를 막 쿡쿡 막대기로 쑤시고, 그 쑤시는 장면들이 또 조금 어떻게 나오면 해학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지게 막대기로 쿡쿡 쑤시기도 하고, 날 배창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를 막 쿡쿡 치고 옆구리도 차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쵸? 그래도 나는 꾹 참아요. 근데 꾹 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쪽에서 누굴 보는 점순이가 나를 딱 쳐다보는 그런 장면 몰래 엿보고 있었죠. 우리들의 꼴을 엿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점순이가 나한테 이리저리 그랬는데 내가 갑자기 맡고 있는 장면에서 에잇 점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이라고 하면서 장인님에 대해서 갑자기 내가 수염을 딱 채고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까살라부리다. 옆에 까살라부리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또 방언인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확 그냥 한번 들이받아버릴까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대드는 장면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장인님은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장인님이 더 약이 바짝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바짝 올라서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그죠? 이 성내라는 게 계속 중요해지죠.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이 성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빙장님 하면서 이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계속 빙장님이라고 나오는 게, 이 장면이 뭐냐면 단박을 움켜잡았기 때문이죠. 나의 중요한 부분을 확 잡아버린 겁니다. 누가? 가지랭이 장인님이. 그쵸? 그래서 내가 장인님을 확 밀어버려서 장인님이 화가 났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여기 떼굴떼굴 굴러죠. 굴러서 화가 나니까 올라와서 나의 단박을 확 움켜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도 빙장님 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막 허둥지둥하고 짐땀 빼고 막, 그러니까 거기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면 이 장면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해학적인 장면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장인님이 놨죠. 놓다가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장인님의 바지를 보세요. 아랫돌이 사지가 부르륵 떨면서 나도 장인님의 바지가랑을 꽉 묶여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반대로 장인 영감님께서 올해는 꼭 성례시켜주마 하면서 이 부분이 슉 나오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앞에 부분 볼게요. 내가 장인님의 아랫도리를 꽉 잡아버렸어요. 이 장면에서 갑자기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의 착한 곳이다. 유달리 착한 곳이다. 선생님 그래서 이 유달리 착한 곳이 이곳이 가지랭이 그 부분이 착한 곳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마음이 여린 부분 어리숙하지만 그쵸. 내가 조금 그 장인 영감님에 대해서 조금 잘 좋아하는 부분이다라고 말한 부분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정인데 이게 절정 일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게 이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느 사람 같으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손수 찢어주고 그쵸. 호주머니에 희연한 한 봉을 넣어주고 약을 좀 챙겨줬다는 얘기겠죠. 근데 무슨 말이야 달래는 거죠 이렇게 또 당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결말 부분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결말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있었던 일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부분 그쵸? 그러게 슈 앞에 부분을 잡아다녔다. 여기까지가 결말 부분입니다. 구조가 확 틀어져 버리죠. 그죠? 원래 절정 다음에 결말을 해야 되는데 결말이 중간에 껴들었죠. 왜 그랬느냐? 해학성을 좀 높이고 이야기의 재미를 조금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좀 사용했다는 점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말 부분이 중간에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이 부분 연결이 돼야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가지랭이를 잡자마자 이놈아 나라 하면서 장인님이 헛손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 부분이 쭉 나오죠. 여기도 좀 재미있는 광경이죠. 어떻게 당사자들은 되게 힘들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해학성이 넘친다. 해학성. 우픈 거죠. 우프다가 해학성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악을 쓰는데 중간에 장모님하고 그쵸 누가 쫓아옵니까? 점순이가 쫓아오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장모님은 당연히 친한 편이니까 역성을 그쪽으로 들 것이고 그래 점순이 내 편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순이가 내 귀때기를 잡아당기면서 막 우는 거야. 내 편이 아니야.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임금님은 지게 작댕이를 들어서 내 머리를 막 조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에 그 약을 지지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지게 짝대기로 내 머리를 후려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자식이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이 인상적이죠. 그래서 절정입니다. 여기가 절정 두 번째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다는 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본봄은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일단은 계절적 배경이 왜 봄봄이었냐? 여름, 가을도 가능한데 왜 봄봄일까? 그쵸? 제목에서 오는 이 봄봄이 주는 의미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인공들의 성격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의 갈등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역순행적 구조가 이렇게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그 결말이 그러니까 역순행적 구조 중에서도 그 결말이 절정 중간 사이에 나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도 내신 문제지만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그쵸? 그러한 모든 시험 문제들이 다 여기서 출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 모으기도 꼭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네, 좋은 공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